이계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의 목소리 이계성 유튜브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송기인 신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2005년에 송기인 신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화훼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하면서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공개, 신부가 재산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한 많은 토지가 나오고 통장이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부님이 무슨 돈으로 땅을 사서 토지가 그렇게 여러 필지가 있고 또 통장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송기인 신부가 통장은 좌익시민단체에서 자기 이름을 팔아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땅은 조국이가 자기한테 좀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기사가 2005년 신문에 나왔고, 지금까지도 그게 바로 카톡에도 떠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국과 송기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국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불교라고 개종을 안 했습니다. 자기 가족은 다 개종을 해서 천주교로 개종을 시켜놓고 저만 개종을 안 했습니다. 말 좀 드리기 전에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천주교에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 집단이죠. 하나는 예수회라는 집단하고, 하나는 해방신학 한다는 남미 해방신학자들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회라는 것은 돈, 권력, 이권과 영합해서 세계를 하나의 자기 공산 세력이 주도하는 제1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회입니다. 그게 예수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게 여러분 잘 아는 서강대학교가 바로 예수회에서 만든 학교죠. 그 예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회 그 서강대학 총장은 여러분 잘 아는 동성애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부류가 가장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나라의 정권을 쟁취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뭐 정의구현사재단, 그 해방신학과 똑같은 짓을 하지만 이 덩어리는 해방신학보다 1000배, 10,000배 큰 세계의 큰 기업들, 큰 나라의 그 정치권의 그 권력을 거의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지금 교황청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해방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자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화시키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의구현 사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가 지금 조국이나 송기인 신부는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이 아니라 예수회 소속이었습니다. 무서운 집단이죠. 얘들은 돈, 권력, 이권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내가 조사하다가니 깜짝 놀란 게 문재인이가 바로 그 예수회를 지휘하고 예수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바로 김정은이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어머니가 아마 조국이 어머니도 불교인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캐톨릭인 줄 알았습니다. 불교 같은데 자기 며느리 아들이 위기에 몰리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했느냐 하면은 바로 김인국이라고 정의구현사재단 대표 신부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예수의 순환을 겪고 있다. 뭐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김인국이가 우리가 촛불 들고서 살려내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주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천주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는 딴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임종석이 아시죠? 비서실장하던 를 비롯해서 김경수 또 조국은 자기는 개종을 안 했지만 자기 가족까지 다 개종을 시키는 이런 일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송기인 신부 관계는 하나의 예수회라는 덩어리 속에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회라는 덩어리의 공동체였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좀 돈이 있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조국 하면은 뭐라 그러나 강남에서 부자로 사는 그런 주사파들이죠. 강남 주사파인데, 그 강남 주사파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국이가 끌어들였고, 조국이를 송기인이가 끌어들였고, 송기인은 조국을 이용해서 땅 투기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전부 천주교 신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우리 정의구현 사제단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전부 송기인 신부가 멘토로 하면서 전부 예수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하나의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그런 혁명의 하나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 이런 뭐 지가 조사한 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에 들어간 사람들, 뭐 문재인하고 그 부인 김정숙은 물론이고, 임종석, 그 다음에 김경수,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주위에서 옆에서 고위 관리로 청와대에서 문재인을 보필한 사람들은 전부 천주교로 개종해서 예수의 회원으로 전부 가입시킨 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모찌는 천주교가 아닌데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들이 그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서 위기에 있고, 자기 손자가 대학 입시에서 문제가 되니까 바로 조국의 순환은 예수님과 같은 님 도와달라,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정의교원사재단 김인국 신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고, 김인국 신부는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서서 촛불로 조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어떻게 이렇게 접하니 목이 메입니다. 신부님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로 조국이 하고 이 천주교의 송기인 신부하고 이게 공동체가 돼서 같이 살기 위한 하나의 그 혁명 대열에 같이 서게 되면서 바로 서로 믿고, 조국은 땅을 바로 그 송기인 신부 명으로 해서 자기 땅을 지키고, 송기인 신부는 자기가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국의 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국의 모친은 그 동웅학원이라고 부산에 있는 그 학원 이사장이죠. 그런데 그 돈을 그 동생이 또 거기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 학교를 잡혀가지고 많은 사채를 얻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4년 징역을 받았죠. 받고 그 조국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그 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원을 안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요새 뭐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조국이도 바로 이재명이 못지지 않게 바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송기인 신부와 조국은 어떤 종교적인 이념으로 똘똘 뭉친 게 아니고, 더 정치적으로도 뭉친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예수회라는 세계적화해서 공산혁명하는
그 예수의 회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동안 갑자기 그 송기인 신부가 조국 부인 정경심하고 그 다음에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신문에다가 탄원도 내고 청와대에다 탄원도 내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송기인 신부가 할 필요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조국이 하고 그 다음에 이석기만 석방 탄원을 내고 있는가? 그거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국이나 이석기나 다 이게 천주교 이석기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게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이 아니라 예수의 소속이었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로서 세계를 하나의 공산혁명의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데 이것을 보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송기인이가 자기는 처음에는 정의구현사재단인 채고 나왔지만 실제로 펴보니까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이 아니고 예수의 소속이었다. 그 예수라는 소속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 끌어들이고 권력 끌어들이고 이걸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완벽하게 그 예수에서 세계 공산화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지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대중이 멘토를 하고 노무현이 멘토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멘토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부정투표는 보궐선거. 근데 부산의 금정구에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선거가 있죠. 여기에 지금 송기인 신부가 조국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그 조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편지를 받았다고. 부산 시민사회의 원로이신 송기인 신부께서 당우 같은 문자를 주셨습니다. 부산 금정구 청장 선거 반드시 단일화해야 합니다.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힘없는 어렵게 사는 약자들이 응급실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권력자들은 전화 한 통화로 쉽게 수술을 부탁하니 이것은 낮은 곳으로 하신 예수님의 뜻과 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거짓말을 해도 전부 성경을 팔고 예수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부패하면 바꿔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희생될 것이다. 야권은 하루빨리 부산에서 단일화를 이뤄 금정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민심을 제대로 알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멈춰야 한다. 조국 대표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조국한테 다 밀어줘라. 민주당 금정구청에서 포기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왜 송기인 신부가 민주당과도 연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바로 자기의 이 종교 사상 공동체는 천주교에서 예수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재인하고 조국이를 지지하는 건 조국과 문재인이 하나의 예수회를 통한 사상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조국이 어떻게 2년 언도를 받고 12석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그 사상 공동체들, 예수의 공동체들이 하나가 돼서 믿은 게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천주교가 정의구현 사제라는 그 하나의 노동자, 농민, 도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평등사회를 만들자, 이런 해방신학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고, 서강대학 중심으로는 세계의 재벌들을 다 끌어들이고 정치 권력을 끌어들여서 세계를 하나의 공산화시키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이
그 다음에 조국이 송기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담해가지고 조국이가 12석을 국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집단들은 참으로 무서운 집단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이네요. 2007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송기인 신부가 과거사후위원장, 아까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아. 과거사후위원장 하면서 공개한 자기 재산이 7억 7천만 원이다. 그리고 현금이 뭐 2억인가 나왔어요. 그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죠. 진보 신부가 돈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36개 통장은 전부 진보 단체에서 내 이름으로 해서 돈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송기인이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2007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한 17년 전인데, 그때 7억 7천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자기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전부 조국이 땅을 내 이름으로 바로 등기를 한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는 전부가 다 조국 거야,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송기인 씨니까 자기 비로 헛 얘기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문제가 되는 제주의 별장도 그 105평짜리에다 103평 건물은 별장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문재인 거냐, 조국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송기인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송기인이가 그 땅을 처음에 제주시에 등록을 할 적에는 그게 바로 피정의 집으로 등록을 했는데, 해놓고 피정의 집으로 했으면 자기가 퇴임하면 그 땅은 바로 제주교구에다 헌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교구에 헌납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딸한테 3억 8천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3억 8천에 팔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10억짜리 땅을 왜 3억 8천에 팔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걔들은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사상공동체다. 천주교 바로 예수회라는 사상공동체에 묶여가지고 그들은 바로 언제든지 일심동체에서 하나의 활동을 한다. 정말 이 무서운 집단이다. 이런 집단의 국민들은 다 지금 쏟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런 천주교의 이 좌익이라는 사상 공동체에 속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많이 지금 이제 분열되어 있고 내란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그 핵심이 천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천주교의 두 개의 바로 정치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회라는 집단과 하나는 해방신학이라는 두 개 집단인데, 그 핵심 세력의 예수회라는 핵심 세력을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기인,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조국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쏟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국과 송기인의 관계는 어떤 종교적인 관계보다는 그 사상공동체, 예수라는 상상공동체를 묶여서 바로 하나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썩고 병들고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혁명 집단이 바로 천주교의 안에 완전히 장악돼서 대한민국 자체를 흔들고 있다. 천주교 신자가 정신 차려야 되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